개념 완성 요 문항편이라고 하는 걸로 복습하면서 하겠습니다. 과학의 기본량 특정 표준과 정보 이런 부분 할게요. 책 펴주시고 뭐 이런 내용들을 뭐 외우긴 하셔야죠. 자연은 시간과 공간에서 기술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시간과 길이를 과학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네, 일단 규모에 관한 부분인데, 자연을 구성하는 물체의 크기나 일어나는 현상들은 시간과 공간의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되게 이제 시간적으로는 이제 되게 짧은 시간, 10의 마이너스 10승초, 세슘 원자가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세슘 원자가 이렇게, 세슘이라는 하여튼 원자가 이렇게 진동 운동 하는데, 한 번 진동할 때 10의 마이너스 10승초에 한 번 진동한다.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초, 이거 1000분의 1인 거 아시죠? 10의 3승분의 1인 거 아시죠? 그쵸, 이거. 요거 이제 아시죠? 그쵸? 마이너스 붙는 거 이제 아직 지수를 중학교 때는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데, 요런 의미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3은 이제 1000분의 1초라는 소리예요. 요거는 10의 10제곱분의 1초다 이런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 마이너스가 붙는 거는 요게 그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초. 요게 이제 요겁니다. 요거는 얘는 0.001초.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붙는 거는 이제 분모로 들어가는 겁니다. 빛이 진공 중에서 300km 정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0.0001초, 0.001초이고 24시간 하루 길이고요. 1년은 이제 지구 공전 주기이고요. 138억 년은 우주의 나이가 됩니다. 이게 규모가 엄청 다양하게 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공간 규모. 이것도 마이너스 붙는 거는 이런 거죠. 5.3 곱하기 10의 11승분의 1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쵸? 수소 원자 반지름이 이 정도 돼요. 수소 원자 반지름이 이거니까 지름은 2배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름은 얼마냐면 지름은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입니다. 지름은 수소 원자의 지름은 10의 마이너스 10승. 요거 2배를 하면 이제 한 10 정도 되잖아. 10. 지수 법칙 아시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면 1이 있는 거잖아. 이거 2개 더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정도 된다. 적혈구의 반지름은 요 정도고, 뭐 중학교 시절 나이키 뭐 요 정도 1.67. 뭐 요즘 요 정도 되나 보죠. 그다음 지구 반지름이 6,400km, 6,378km인데 대략 6,400km 정도로 외워주시면 되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 465억 광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되게 긴 거죠. 근데 여기서 광년 나오는데, 광년은 뭐뭐 년이니까 시간의 단위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광년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의미해. 그러니까 이게 광년은 거리 개념이에요. 거리 개념. 빛이 1년 동안 가면은 1광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시세계는 원자 크기나 그 이하의 아주 작은 규모의 세계로 관측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전자현미경으로 일부 관측을 가능하다. 전자나 수소 원자나 물 분자 등 뭐 아무튼 원자나 분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는 미시세계인 거고요. 그거보다 크면은 이제 거시세계인데, 세포도 작기는 한데, 그래서 여기 책에서 나오는 미시세계에서는 거시세계에 포함이 됩니다. 세포는 이제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죠. 전자현미경까지는 필요 없고, 물론 그걸로 보이면, 전자현미경으로 보이면 더 세세한 구조도 보이긴 해.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가능하고, 나무, 동물, 은하 이런 거는 거시세계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의 특성이 달라 이를 설명하는 방식, 탐구 방법이 다르므로 탐구의 대상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지 시간과 길이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 재려면 전자현미경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지구나 태양까지 거리 재는데 전자현미경으로 재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해야 되죠.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 규모를 생각하면서 실험 방법을 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측정하는 방법, 시간은 해나 달 등 천체의 주기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하루, 뭐 한 달, 1년 이런 거를 쟀어요. 특히 앙부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해시계인데 좀 독특한 해시계입니다. 서양의 해시계는 약간 이렇게 평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해시계가. 그러면 이제 낮에, 오전에는 그림자 길이가 길고 점심때 정도면 그림자 길이가 짧고 저녁때 되면 그림자 길이가 길고 또 이래. 근데 이거는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져 있어 가지고요, 그림자 길이가 하루 동안에 안 변해요. 그래서 시간을 보려면 세로선이라고 해서 방향, 그림자의 방향으로 시간을 보는 거고, 세로선은 시각선, 그림자의 방향으로 시간을 재는 거고요. 계절에 따라서 그림자 길이는 달라져요. 근데 그거는 가로선인데 계절선, 가로선 그림자 길이죠. 그림자 길이. 요걸로 알 수 있는 거는 계절이나 아니면 절기라고도 합니다. 절기. 그런 거는 그림자 길이로 알 수 있어요. 어찌됐건 천문현상으로 알아낸다. 길이는 발걸음이나 팔의 길이, 일정한 길이의 막대 등 이런 걸 사용해서 측정하였고, 예전에 근데 원자나 우주의 다양한 규모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런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런 방법으로는. 그래서 현대적인 측정 방법은, 시간은 시간을 뭐 해 뜨고 지고 이런 걸로 하잖아. 그럼 약간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1년의 길이도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더 바뀌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측정하는데, 그게 이제 원자시계라고 하는 겁니다. 원자시계.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천문현상엔 바뀔 수가 있는데 이건 안 바뀌거든요. 세슘 원자에 어떤 전자가 들떴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서 빛이 방출되는데, 이 빛은 원래 진동하면서 진행하거든요. 요런 진동수, 빛의 진동수,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느냐, 요런 걸로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게 원자시계고, 원자시계는 시간이 정확하죠. 그 다음에 길이는, 원래 예전에는 길이를 요만큼은 1m다 라고 해가지고 정해놔요. 요만큼은 1m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미터 원기라고 합니다. 여기 1m. 요게 자로 1m가 요만큼이야. 요만큼인 거를 만들어놔. 이렇게 나라마다 이걸 줘. 1m 만들어서. 이게 1m니까 이거랑 비교해서 1m 재세요, 이런 건데,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약간 늘어나요. 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어요, 얘가. 요 기준점이. 그러니까 그것도 안 바뀌는 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1초다 라고 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빛의 진공 속에서 1초 동안 간 거리, 그게 이제 1초에 38만 킬로미터 정도 가거든요. 38만 킬로미터 정도로 가요. 30만 킬로미터구나, 미안해. 38만이 아니라 3 곱하기 10의 8승미터를 가니까 30만 킬로미터죠. 이게 이제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러면 1초 동안 간 거리의 30만 분의 1, 그게 1m예요. 그런 식으로 정합니다. 빛의 속력이 일정하므로 빛이 진행한 시간을 통해 길이를 측정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한다. 현대는 그렇게 합니다. 변하지 않는 값으로 정합니다. 측정 기술 발달의 영향.
위성의 위치 확인 시스템에 항법 위성에 원자시계가 실려 있어서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졌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GPS를 켜요. 그러면 내 그 내비게이션이랑 니네 이제 휴대폰에도 그렇게 다 되는 건데 내가 위치 알고 싶잖아. 그러면 뭐 지도 앱 킨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은 좀 약간 다른 표시가 생겨요. 약간 아이폰은 약간 파란색으로 뭐가 생기거든요. 위치 같은 거 이제 키면은 GPS 연결하잖아. 그럼 약간 파란색이 뭐가 켜집니다. 그러면은 여기 인공위성 적어도 세 대인데 세 대랑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요게 요 신호가 왔다 가는 그 시간을 재면 이 위성이랑 이 사람이랑 떨어져 있는 거리가 나와요. 근데 그 시간이 정확해야 된다는 그 시간이 원자시계가 달려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 얘랑 이 위성이랑 나의 거리를 알잖아.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 거냐면 이 위성에서 요 원 중에 하나 있는 거야. 요 원 중에 하나 있는 거. 왜냐면 거리가 이것도 다 똑같으니까. 그럼 얘랑 또 이 위성이랑. 그러면 이 원 중에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두 개를 사용하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인 거예요. 근데 세 개를 사용하면은 요 원 중에 하나 있는 거야. 그럼 한 점이 특정이 되는 거야. 적어도 3개 이상 씁니다. 위치를. 되게 엄청난 거지, 사실. 내가, 폰 켰는데 내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려면은 인공위성이랑 막 통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걸. 과학이 엄청 발달한 거긴 하죠. 그런 거는 원자시계가 정확하게 실려 있어야 가능한 거다. 반도체 공정이나 근데 반도체가 되게 조그만 그 공간 안에 되게 많은 그 소자들을 집어넣거든요. 그런 거나 이제 의료 진단, 우주 탐사 등 정밀 측정 기술이 사용된다. 바이러스의 발견,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작기 때문에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봐야 되고요. 은하의 구조 파악, 그런 거는 이제 은하를 보려면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을 쏴서 보는데 제임스 웹 망원경은 이제 적외선을 또 이용합니다. 적외선. 가시광선은 이 오던 빛들이 막혀가지고 못 오는데 적외선은 그걸 뚫고 와요. 은하 구조를 내부에 있는 은하 구조를 적외선으로 보면은 또 보입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넘어갈게요. 기본량과 단위. 물리량은 자연 현상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속성을 수치화한 건데 기본량이 있어요. 기본량. 이거는 딱 정해 놔야 돼. 이런 거는 기본량이 있습니다. 여러 현상을 나타내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량이 기본량입니다. 근데 다른 물리량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다. 7가지 기본량은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는 뭐 좀 합성해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기본량이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질량, 길이, 시간, 전류, 온도, 물질의 양, 몰, 이건 화학 시간에 쓰는 건데, 물질량, 광도, 빛의 세기, 밝기, 세기 이런 겁니다. 요거는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고 질량을 길이로 바꾼다던가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런 게 기본량이에요. 이거까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질량, 길이, 여기 무게 안 들어가지. 무게는 질량에다가 9.8 m/s 곱하면 되거든요. 기본적인 양은 질량, 길이, 시간, 전류, 1초에 뭐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느냐, 뭐 이런 거, 전류. 그 다음에 온도는 뭐 켈빈이라는 단위를 쓸 거고, 물질의 양, 몰수, 광도, 빛의 세기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기본량이 됩니다. 기본량.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서로 다른 걸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터법을 제정한 것은 프랑스 왕립과학 아카데미가 제안한 길이로 질량에 관한 단위계의 표준을 제정하였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네. 국제 미터 협약 체결, 미터 협약 체결 이후 뭐 시간,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이 추가되어 7가지 기본량이 확립되었다. 국제 단위계,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7가지 기본량을 바탕으로 한 국제 단위계를 확립하였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단위계를 SI라고 합니다. SI 단위계에서 질량, 길이, 시간, 전류, 온도, 물질량, 광도를 기본량으로 정했고요. 단위는 어떤 양을 나타낼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을 단위라고 한다. 기본 단위는 기본량에 대한 기본 단위는 질량은 킬로그램, 길이는 뭐 센티미터도 있고 미터도 있고 킬로미터도 있고 뭐 마일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단위를 요거로 통일을 하는 겁니다. 미터로. 시간도 이제 물론 초도 있고 뭐 시간도 있고 뭐 한 달도 있고 이런데 그냥 초로 할 거고, 전류는 암페어라고 해서 1초 동안 흐르는 전하량입니다. 1초 동안 흐르는 전하량이고, 온도는 섭씨 온도도 있고 화씨 온도도 있는데 켈빈 온도라고 하는 거 쓸 거야. 이거는 이제 뭐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건데 요걸로 쓸 겁니다. 물질량은 몰로 쓸 거야. 몰.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아무튼 요런 거로 쓸 거고, 칸델라는 이제 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이제 크기가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m 뭐 이런 거 쓸 건데 뭐 지구의 뭐 우주의 크기 뭐 이러려면 이제 이런 걸로 엄청 숫자가 많아져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접두어 같은 걸 붙여가지고 사용합니다. 10의 12제곱은 테라를 쓸 거고, 요즘은 기가 뭐 쓰잖아. 기가 뭐 몇 기가 바이트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컴퓨터 용량 중에 테라가 넘어가요. 막 1000기가면 1테라가 되거든요. 1000기가면 1테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메가 요 정도만 써도 뭐 되게 많다 이랬는데 10의 6승이 이제 메가예요. 100만이야. 100만 10억이야. 이게 10억 10억이고 100만이고요 이건 1000이죠. 1000 킬로는 1000, 헥토는 이제 100이고요. 100카는 1이고요 10이고 1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시는 이제 요거는 소문자죠. 요거는 대문자고, 요거는 소문자구나. 하여튼 여기는 대문자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센티미터 이런 거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1cm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랑 같은 겁니다. 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고요. 이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요즘에 이제 나노까지도 이제 갔죠. 되게 작게 만들 때.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SI 단위가 아닌 단위 중 많이 사용하는 단위는 시간 중에 분 이런 거 쓰는데 원래는 초 단위로 쓰는 게 좋다. 시간도 초 단위로 쓰는 게 좋은 거지. AU는 천문 단위라고 해서 이제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입니다. 이게 이제 1AU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AU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터는 이제 부피가 있잖아요. 1세제곱 센티미터가 1ml예요. 그러니까 1리터는 1000ml고 1리터를 요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리터는 1000ml니까 뭐랑 같은 거냐면 1000세제곱 센티미터랑 같은 거야. 1리터는. 근데 센티미터는 세제곱에 붙어서 어려운 건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의 세제곱이야. 1cm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거든요. 그러면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10의 3승이잖아. 10의 3승이잖아. 그럼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1리터짜리가 1000개 모여야지 1세제곱미터 되는 거거든요. 1리터 우유 한 팩 있잖아. 그거 1000개 모여야지 1m, 1m, 1m의 그 부피가 되는 거예요. 자, 에너지는 이제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거는 이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요게 뭐냐면 요게 줄입니다. 요게 줄. 요게 줄이에요. 줄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얘가.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줄인데, 요게 줄입니다. 요 줄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거 줄입니다. 이 에너지나 일의 단위.
처음엔 어려워요. 이제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 이런 거에 나온 내용들은 외워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기본량이고요. 이건 기본량이고, 이거는 이제 유도량이라고, 유도량. 예. 유도량은 기본량을 조합하여 유도하는 물리량으로, 유도량의 단위는 기본 단위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넓이는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 길이는 기본량인데 넓이는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 이거는 유도량에 해당하고 미터 제곱으로 하시면 되고, 부피는 세제곱미터고, 그쵸? 밀도는 원래 밀도는 뭐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부피분의 질량. 부피는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길이고, 질량은 이제 질량인데, 질량은 우리가 킬로그램 단위로 쓰는 게 좋아요. 그램 단위로 안 쓰고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쓸 겁니다. 그럼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고, 농도는 원래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그런 건 이제 몰농도구나. 물질의 원래는 농도는 부피분의 이건 몰농도 물어봤구나. 몰농도. 몰농도네요. 이거는 농도긴 한데 몰농도입니다. 몰농도. 화학 시간에 배워요. 그럼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부피는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거 썼고, 몰수는 단위가 몰이니까 이렇게 썼죠. 속도나 속력은 시간분의 길이 미터 퍼 세크 쓰면 되고요.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 이게 속도잖아요. 그쵸? 시간당 속도 변화량. 그럼 미터 퍼 세크 제곱 됩니다. 힘은 F는 MA야. F는 MA. M은 질량이고 A는 가속도예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 쓰는 거고,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잖아요. F는 MA,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럼 이렇게 나오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오죠. 에너지는 힘이나 에너지는 일이랑 같은 건데, 일의 물리량과 같은 건데,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예요. 이거 따라서 이거 좀 적어주세요. 이것 좀. 에너지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일이랑 에너지랑 물리랑 똑같고, 힘은 뭐였냐면 이거였어. 힘.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근데 거리는 또 미터야. 미터.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에너지 단위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줄로 쓰기는 해. 줄이라고 하는 단위로. 이건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로 쓰는 거고, 이렇게. 이거 뉴턴이고 이건 줄입니다. 이거 좀 적어놔 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이거 좀 적어놔 주세요. 안 적은 사람 적어놔 주세요. 문제 풀 때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위가 지정된 유도 단위. 이것도 유도 단위를 했구나.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요게 뉴턴이라 얘기했죠. 그쵸? 그 다음에 진동수는 이제 퍼세커입니다. 1초에 몇 번. 1초에 몇 번. 그래서 헤르츠가 퍼세커고요. 1초에 몇 번. 파스칼이라고 하는 건 압력인데, 파스칼은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야. 면적당 작용하는 힘. 면적은 제곱미터고, 힘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시면 이렇게 약분되면서 이게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킬로그램 퍼 미터 세컨드 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거를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로 쓰는 겁니다. 파스칼. 뉴턴 퍼 제곱미터가 파스칼이고요. 줄은 이제 에너지나 일 단위. 와트는 일률이라고 해서 1초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여서 줄 퍼 세크고요. 쿨롱은 전하량인데
다 어렵지 지금. 1A는 1초 동안에 1쿨롱이 지나는 거기 때문에 쿨롱은 암페어세크가 됩니다. 쿨롱은 암페어세크. 그 다음에 전자볼트인데 볼트는 1쿨롱이 1줄의 에너지를 갖게 하는 그런 전압을 말하는 거여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옴은 V는 IR에서 R은 I분의 V잖아요. 그쵸? 그래서 I는 암페어 단위 쓰면 되고 V는 V 쓰면 되는데 V는 또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얘를 암페어로 나누니까 저항이 옴이 요 단위가 되는 거죠. 여기 옴 단위가 되는 거죠. 전기 용량은 페럿이라고 하는 거 쓰고 자기장은 테슬라 쓰고 자기 선성은 웨버라고 하는 거 씁니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어렵지요. 확인 문제 중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봐 주시고요. 자, 여기 채점한 것 중에 좀 틀린 거 좀 약간 설명할게요. 미시세계는 광학 현미경으로 관측 가능하다. 이게 틀렸는데 이 말이 이게 전자현미경으로 관측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하여튼 책에 나온 거로 보시면 미시세계는 원자 크기나 그 정도 이하로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는 이제 일부 관측 가능한데 뭐 세포나 이런 것도 거시세계 포함하기 때문에 광학 현미경으로는 세포 같은 거 관측할 수 있는데요. 뭐 원자를 광학 현미경으로 보지는 못해요. 광학 현미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현미경이에요. 그냥 실험실에서 쓰는 거. 근데 전자현미경은 전자를 쏴가지고 나오는 거를 이용하는 건데, 네, 광학 현미경으로 관측하는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확한 위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정밀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원자시계 다 원자시계 쓰셔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기본량을 유도해서 하는, 기본량을 조합해서 유도하는 물리량을 유도량이라고 합니다. 유도량. 이런 거는 다 맞게 썼는데, 요거는 힘 같은 경우에 뉴턴 쓰긴 하셨는데, 요거를 보시면 질량이 킬로그램이고 길이가 미터, 길이 미터고요. 시간은 세크 제곱. 요거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질량은 킬로그램이고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거 쓰면 됩니다. 물론 이게 줄이긴 한데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써주시고, 뭐라고 되냐면, 여기 뭐라고 되냐면 유도량의 단위를 기본 단위를 조합하여, 이 기본 단위 조합해서 나타내야 되니까 여기 쓰는 게 맞아. 문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신 기본 문제. 자, 또 1번부터 풀어보시고요. 20번까지 먼저 풀고요. 기본 문제 틀린 것 좀 같이 맞출게요. 11번에 이제 시간과 공간, 이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시간과 공간 규모가 서로 비슷하다 아니고 다양한 거지, 비슷한 거 아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광년은 시간 규모가 아니라 이건 거리입니다. 거리. 공간입니다. 공간. 왜냐면 이제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예요. 뭐 거리는 공간 규모죠. 공간 규모고요. 나무, 동물은 거시세계 규모에 해당하지. 뭐 원자나 분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다 미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페이지 또 틀린 거 뭐 있죠? 여기는 없나요? 여기 없어요? 누구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틀린 거? 15번 얘기하세요. 얘기. 15번 틀렸다고 얘기해.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벽까지 거리 측정하는 것인데, 빛이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통해 거리를 측정하면 돼. 왜냐면 빛의 속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리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빛의 속력에다가 그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공기 중에서 이제 빛의 진행한 속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측정하면 되고요. 빛의 속력이 일정함을 이용하는 게 맞고요. 1m 이내에 가까운 거리만 측정 가능하다. 꼭 그렇지는 않고 이거 뭐 달하고의 거리 이런 것도 재요. 달에 뭐 반사판 같은 걸 놔두고 왔어요. 그 뭐 반사판을 놔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레이저 쏴. 그럼 갔다가 오는데 한 2초 걸려요. 한 2초. 갔다가 오는데 한 2초 걸립니다. 그러면 달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 멀어지고 있거든 약간씩. 뭐 그런 걸 측정할 수 있습니다. 1m 이내에 가까운 거리 측정 가능하다. 아니고 그거 이 만자 때문에 틀린 거죠. 다 한 번 하면 되겠네요. 요 페이지에 틀린 거 없어요? 넘어가면 여기에 20번. 예. 자, 이게 요거를 모르면은 보셔야 돼요. 모르면은 가만히 보고 있는다라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면 자기가 찾아볼 줄 알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책 넘겨가지고 찾아보면 됩니다. 꼭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찾아보시고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은 요게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야. 그럼 이게 맞죠? 일단 이게 맞는데 다른 거 변환을 해봐야 돼. 센티미터가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이기 때문에 요거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가 되는 거고, 알겠어요? 이거 하셔야 돼요. 센티미터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다른 것도 하셔야 돼. 답만 체크하지 마시고. 나노지 나노는 앞에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이잖아요. 그거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지수법칙 아시죠? 마이너스 9랑 3이랑 더하는 거 곱하기는 10의 마이너스 6이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이니까 이것도 되는 겁니다. 기억되고 3번 고르시면 되고. 또 뭐 있어요? 여기 17번 17번에 단위에 대한 설명. 국제 단위계의 정의한 기본 단위는 7가지고 전류의 기본 단위는 암페어가 맞고요. 그 다음에 값이 크거나 작을 때 지수 또는 접두어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이거 맞는 이야기죠, 다. 너무 크면은 막 공을 엄청 붙이는 게 아니라 지수로 쓰거나 이렇게 지수로 쓰거나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3 곱하기 10의 1승 아니면 30 기가가 10의 9승이니까 30기가 미터 이런 식으로 쓰거나 이렇게 접두어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지수나 접두어를 사용한다. 이게 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있어요? 없어요? 넘어갈게요. 서술형 문제도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술형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앞에 책 보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대로 일단은 찾아가면서 그래야지 공부가 되고, 내가 알려주는 것만 쓰면은 받아쓰기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쓰고 난 다음에 잘 외우시면 좋은데 꼭 앞에 이렇게 책 떠들어 보면서 일단은 21번부터 24번까지 좀 써보십시오. 좀 어려워요, 이런 거 쓰기는. 이거는 근데 좀 모범 답안 참고해서 쓸게요. 모범 답안 참고해서 좀 쓰겠습니다. 일단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차이점을 측정 규모와 물리 법칙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모범 답안에 있는 걸 쓰자. 모범 답안에 있는 걸 쓰는 게 낫겠다. 잠깐만.
모범 답안에 있는 거 씁시다.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자, 요것 좀 모범 답안 참고해서 쓸게요. 요거 씁시다. 요렇게 쓸게요. 측정 규모에 있어서 미시세계는 측정이 거의 불가능한 원자 분자 크기 이하의 작은 규모이나 거시세계는 측정 도구를 이용해 측정 가능한 큰 규모이다. 거시세계는 뉴턴 운동 법칙 등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미시세계는 양자 역학으로 설명 가능하다. 요거 좀 적어볼게요. 예, 요거 답안 써보겠습니다. 요거 1번, 21번 한번 써보시고요. 뭐 지금은 양자역학 이런 거 잘 모를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 되게 작은 전자 세계에서는 전자나 이런 행동을 이야기할 때는 뉴턴력 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뭐 확률론적 뭐 이런 걸로 설명해야 되거든요. 미시 세계에서는 양자역학으로 설명 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적어주시고.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앤트맨 이런 데 보면 이제 양자 영역에 들어갔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미시세계의 영역을 양자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자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에너지가 끊어져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에너지가 쭉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가능한 에너지가 그 이렇게 따로따로 끊어져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양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적어보시고 됐죠? 다 하셨죠? 그 다음에 22번 문제는 이제 22번 문제는 미터법의 정의가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인데 진짜로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구의 둘레가 4만 미터 정도 되거든요. 4만 미터. 그러니까 지구의 둘레를 4만 미터라고 이제 정한 거예요. 이제 4만 미터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북극에서 적도까지 그러니까 이 북극에서 적도까지가 4분의 1이잖아, 4분의 1. 그러면 이제 이게 지구 둘레가 대략 4만 미터거든요, 진짜로. 그러면은, 4만 킬로미터. 내가 4만 미터라고 했구나. 4만 킬로미터거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미터. 이렇게. 4만,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붙여야 되네. 요게 지구 둘레가 대략 4만 킬로미터예요, 4만 킬로미터. 그럼 요렇게 하면은 북극에서 적도까지는 10,000 킬로미터일 거 아니야, 10,000 킬로미터, 그쵸? 그래서 그 10,000 킬로미터를 1000만분의 1 하면은 1미터로 정의를 그렇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한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 1미터로 하자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리랑 이제 바르셀로나까지 거리를 잰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1미터를 이용해서 미터 원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1미터다 라고 해서 그거를 이거를 각 나라마다 줘요. 이게 1미터야 니네 잘 보관해 이게 1미터니까.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 미세하게 뭐 원자가 날아가거나 승화처럼 이 원자가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다시 정의를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왜 가에서 나 방법으로 바꿨냐. 나의 방법으로 1m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량은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요것도 좀 모범답안 요대로 좀 적어보세요. 가의 방법으로 만든 미터 원기는 어떤
어떤 그 쇠막대기로 만든 뭐 좋은 쇠막대기지 좋은 쇠막대기로 만든 물체야. 어떤 물체 미터 원기가 주변 환경과 반응하여 온도에 따라 부피나 길이가 변하기도 하고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길이가 달라져서 주기적으로 새롭게 제작해야 한다. 하지만 나의 방법으로 정의한 1m는 변하지 않는 물리 상수인 빛의 속도를 이용하여 정의하므로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 나의 방법으로 1m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를 측정한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1m로 정의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1초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긴데 길어도 한번 적어 보시고요. 다른 사람 23번 문제 읽어봐 주시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측정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달 표면에 설치해둔 거울을 통해 이게 이제 그 우리 같은 재기반사라고 해서요. 빛이 온대로 다시 보내주는 그런 거울 설치해놨어요. 진짜로 레이저를 발사한 후 거울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레이저를 감지하여 지구와 달 사이 거리를 측정한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량은 무엇인지 쓰시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 측정하고 빛의 속력과 빛의 왕복 시간을 곱한 후 반으로 나누죠. 왜냐면 이제 왕복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리 측정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량은 빛의 속력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값이고 기본량은 시간이 되겠죠. 시간. 네, 요거 좀 적어보시고 23번 요거 좀 적어보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GPS 위성에서 정밀한 시간 측정 가능한 원자식이 있어야 되고 바이러스 발견할 때는 이제 뭐 전자 현미경 같은 거 필요하고 뭐 은하까지 거리 측정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할 수 있다. 되셨지요? 여기까지 하고